바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고 농한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안녕하세요, 홈스쿨 데디입니다. 5월이 워낙 바빠서 촬영을 못하다가 오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강사로 일하는 저는 농한기, 농번기가 분명해요. 그래서 한 12월부터 1, 2, 3월까지 강의가 뚝 떨어지고요. 4, 5, 6, 7 바쁘다가 8월 잠깐 여름 휴가 기간에 줄어들어서 다시 9, 10 피크 딱 찍고 11월부터 이제 강의가 줄죠. 익숙해질만도 한데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바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고 농한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집에 붙어 있어요. 좀 잘해야 되는데. 대신 저는 낙이 하나 있죠. 이제 책을 읽는 낙. 어떤 분들은 책 읽는 게 재밌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밌잖아요. 지금 같이 이제 독서 모임 한 지가 6년 정도 되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둘이서 책을 써볼까 하고 생각했다가 책을 쓰기는 뭐 우리가 아직은 읽어야지, 내공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한 6년 전이죠.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고 다시 가입시켜서 이제는 독서당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독서당은 세종대왕이 운영하셨던 그 독서 모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름이고 서울시 어딘가에도 독서당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이제 당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 일종의 호 내지는 애칭을 씁니다. 그래서 모임하면 이름을 안 부르고 삼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제 호칭은 삼매예요. 그래서 독서 삼매 뭐 이런 삼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삼류를 뜻하는 쌈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시즌 11차에 들어섰어요. 한 시즌당 책 10권을 읽고 쉽니다. 그러면 한 2달 지나면 사람들이 막 만나고 싶고 책 읽고 싶다 그래서 또 시즌 2번째, 3번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반 이후부터 굉장한 반전. 실제로 읽으면 일단 줄이 걸려있는데 또 걸더라도 중복이 되다 한 판 막 썼으니까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산업혁명. 책은 2주에 한 번씩 읽고 모이는 거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국어청, 그러니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모일 때가 있고 또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1년에 15권 정도 단행본을 읽게 되는데요. 주제가 매번 바뀌잖아요. 시즌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도 쌓이고 통찰도 쌓여요. 시즌 10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폰 X처럼 시즌 X 이렇게 불렀는데 Aging and Dying, 나이 들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는 것, 또 노인이 되면서 치매에 걸린 가정에 관련된 소설, 또 파과라고 해서 할머니 킬러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소재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살인 청부업자 킬러의 노년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읽었는데 이번 시즌 11의 책은 웰스, 그래서 부에 관한 거고요. 4차로 읽는 네 번째 책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입니다. 저자 홍춘욱 씨의 책입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고 경제학과로 대학원 진학을 한 후에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독특하게 금융과 역사를 이렇게 묶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책도 아주 재미있게 잘 쓰셨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포인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많은 부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색깔 색연필로 줄치고 질문도 쓰고 그러다가 오자가 나오면 이렇게 세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판사에 알려드려요. 오자가 나왔다고. 그럼 출판사에서 감사의 뜻으로 책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입 싹 닫고
근데 이번의 경우는 출판사에 메일을 드렸는데 답을 안 주시네요. 궁금하시지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다 찾으셨나 봐요. 제가 오자도 찾아냈지만 이 오류도 찾아냈거든요. 여기 보면은 금융이라다 보니까 뭐 수익률 계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게 두 군데 있어요. 계산 안 하고 보는 분들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의미만 읽겠지만 저는 숫자 나오면 계산해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두 개 있었어요. 아마 벌써 다 찾으셨나 봅니다.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에서 제가 발견한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청나라에서는 산업혁명이 성공하지 못했고 영국에선 성공했다. 비슷한 시기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를 뭘로 알고 계세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문화. 그래서 제임스 와트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어내죠. 그전에도 석탄으로 난방을 했지만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고 수증기를 터빈에 통과시켜서 회전력으로 동력을 얻어낸다. 이 컨셉을 제임스 와트가 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석탄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영국이 어마어마한 석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증기기관이 나오기 전부터 난방을 위해서라도 석탄을 썼는데 탄광에서 석탄을 캐면 거기가 물이 차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에서 석탄 캐면 탄광에 물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물을 퍼내야 되는데 사람이 퍼내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 펌프로 퍼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펌프를 돌리는 기관이 바로 증기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효율은 매우 낮았지만 석탄을 태워서 증기기관 돌리고 물을 빼냈기 때문에 영국은 지속적으로 증기기관이 필요했고 석탄은 계속 나오니 이게 서로 선순환을 일으켰죠. 세 번째 요인은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를 많이 개척해 놓은 게 큰 이유가 됐습니다. 즉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방직 산업이 커지고 면직물이 엄청 나왔을 때 얘를 팔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거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으니 얼마나 많은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팔았겠습니까? 원래 전 세계 그러니까 생산량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데는 사실 인도였어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면직물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영국이 인도의 방직 산업을 아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자기네 면직물을 팔았죠. 치사해요. 자기들은 사다리 놓고 얼른 언덕 위에 담벼락 위에 올라간 다음 사다리 딱 걷어차 놓고 야 우리 모두 공정하게 거래하자. 국가가 후원하는 이런 산업 육성책은 옳지 않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다 해놓고. 어쨌거나 이런 이제 영국의 역사를 보는데 반면 청나라는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구 압 때문이에요. 즉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압력이 산업혁명을 방해한 거죠. 저는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그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청나라의 경우는 이제 청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뭐 오랑캐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는 병자호란 때 그렇게 만났지만 사실 청나라는 굉장히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가 됐고요. 그 과정에 세금 개혁이 한번 있습니다. 인두세를 폐지하는 일이 있었어요. 인두세라는 거는 사람 머리에 붙이는 세금이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해마다 돈을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두세가 무서워서 태어난 자식을 등록하지 않는 가정도 꽤 많았는데 인두세가 폐지되면서 청나라의 인구가 1억이 넘어갑니다. 자, 인구가 많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인건비가 떨어져요. 그러면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근데 영국은 인구압이 낮았어요. 영국도 대항해를 거치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잘 살면 인구가 늘죠. 그런데 전 세계 식민지로 영국의 청년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영국은 부자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폭발적으로 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노동력을 대체할 방법을 찾는데요. 그 방법 하나가 노예 수입이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를 이제 영국이 수입해 왔죠. 미국만 한 게 아니라 영국도 했어요. 올림픽 그 영국 대표들 보면은 흑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육상 쪽에. 왜냐하면 그 노예의 후손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기계로 노동력을 대체한 거죠. 이게 제가 몰랐던 관점이었어요. 청나라의 인두세가 폐지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높은 인구압 때문에 인건비는 떨어지고 그 바람에 기계 도입이 늦추어진 반면 영국의 경우는 반대로 인구 유출이 생기면서 사업을 또는 산업을 국가를 지탱할 방법이 필요하다 보니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이거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운 적 없거든요. 학교는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고 빅토리아 시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의 관점에서 설명 안 해줬던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제가 만나는 기업들의 고민하고도 딱 연결이 됐어요. 어제도 이제 모 대그룹, 그러니까 대기업 그룹의 이제 계열사에서 강의를 했는데 고민이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젊은 직원들이 퇴근을 하다 보니 일 시키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의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렇게도 얘기하시니까. 근데 이 역사책을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영국은 이미 400년, 500년 전에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적으니 인건비는 올라가고 할 일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계로 그 일을 해내자 이 고민을 했던 거죠. 반면 청나라는 사람 많잖아, 사람 써 이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가 1960, 70,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노동 집약 산업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또 중화공업에 투자했고, 그런데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섰으니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식산업 두뇌 활용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제 농업적 근면성으로 일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 52시간제가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쉬엄쉬엄 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밀도 있게 일하고 체계적으로 일하고 시스템적으로 일하고 이런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만약에 잘만 거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점프할 겁니다. 한동안은 힘들겠죠. 하지만 유럽에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이 이미 500여 년 전에 이런 고민을 한번 했었고, 또 유럽 전역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청년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들을 체계화했잖아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방법론을 가지고 아시아와 남미에 진출,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값싼 노동력을 부리면서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 또 재밌었던 건 왜 프랑스는 영국 대비 이류 국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걸 해법을 찾았어요. 물론 이제 여전히 프랑스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류 국가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구를 봐도 프랑스가 많고요, 영토를 봐도 프랑스가 넓고요, 또 땅이 훨씬 좋아요. 영국은 기후가 안 좋아요. 비 엄청 오고. 근데 프랑스는 그 평평한 넓은 땅에 얼마나 비옥한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우아하게 살잖아요. 영국 지금같이 잘 사는 나라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죽하면 영국 아시잖아요. 영국의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막상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시켜보면 빵에다가 계란부침 하나, 뭐 우유? 끝! 되게 허술해요. 근데 왜 그렇게 유명하냐? 영국은 워낙 못 사는,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브렉퍼스트를 못 먹었단 말이에요. 자, 브렉퍼스트란 말 자체를 보세요.
break fast. fast가 빠르다는 말도 있지만 또 동사로 쓰면 금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break fast 그러면 금식을 푼 거예요. 금식을 깬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침에 굶지 않아도 된다. 이게 브렉퍼스트란 말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영국은 유럽에서 보면 저 구석탱이에 있었던 오랑캐 나라였어요. 영국 사람들 싫어하겠지만 오죽했으면 로마 사람들이 지중해의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에서 보면 영국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러고 아예 진출도 안 했었잖아요. 꽤 오랫동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영국이 됐나? 영국은 명예혁명이라는 걸 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 정권을 이양한 혁명이라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죠. 포인트는 뭐냐면 영국의 왕을 이제 귀족 세력과 시민 세력이 제압한 거죠. 내전을 몇 번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영국 왕을 더 이상 영국 사람이 아닌 네덜란드 사람이 와서 하게 됩니다. 이른바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오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세금도 함부로 거둘 수 없었어요. 영국이 의회 중심 경영을, 국가 경영을 하면서 훨씬 더 예상 가능하게 움직였고 그 바람에 프랑스처럼 모라토리엄, 우리 돈 못 갚아 이런 짓 안 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이제 돈이 점점 많이 투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금리는 내려갔고 싼 금리로 돈을 빌려서 영국 해군을 키웠던 거고요. 반면 프랑스는 루이 14, 15, 16세가 돈을 흥청망청 쓰고 전쟁을 하면서 국고를 탕진한 다음에 세금으로 이거 메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삼부회를 소집하죠. 거의 100년 넘게 소집 안 했을걸요. 그래서 귀족 대표, 시민 대표, 왕정 대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금 더 걷자 그랬다가 반발을 사서 그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계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프랑스가 왕실이 프랑스 국민을 배반해요. 미시시피 주식회사라는 걸 이용해서 막 주가를 확 띄운 다음에 최고가에서 자기네들은 싹 팔아버리고 휴지 조각 만든 거죠. 그래서 영국은 안정된 국영 시스템으로 돈을 싸게 빌려서 군사력을 키운 반면 프랑스는 왕실이 함부로 돈을 쓰고 나서 국민들의 등을 쳐먹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제 이류 국가에 머물게 됐고 이게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냐? 지금 이 순간까지. 전 세계가 앵글로색슨의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한국 회사도 한국어 사이트 만들고 나면 영어 사이트 꼭 만들죠. 다 영어 써요, 전 세계가. 프랑스어로 안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돈 쓰는 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역사 속에서 청나라의 산업혁명 실패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게 됐고요.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 또 프랑스가 이류 국가에 머물게 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한 나라가 돈을 벌고 부국강병하려면 금융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같이 책 읽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했던 얘기들 보면 몇 가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책 읽고 나서 한마디씩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돈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금융을 아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전에 읽었었던 롭 무어의 결단,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출판사에 계신 분 돈이 아까웠어요. 근데 그런 책보다 훨씬 알맹이 있고 좋다. 근데 또 한 친구는 좋은 책이고 굉장히 재미있지만 이 책 안에서 저자의 스탠스가 바뀐다. 어떨 때는 A라고 말했다가 또 다른 사건에서 B라고 말했다가 그 말은 아직까지도 이 저자가 책을 관통하는 본인의 철학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지식이 많고 역사 속에서 그걸 꿰뚫어낸 거는 대단하지만 하고 좀 비판적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세계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분은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 뭐 이제 전쟁 영웅 또는 국가 정책 이런 관점에서 많이 보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즉 지리적인 관점에서도 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금융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 한층 더 폭넓게 보실 수 있고 또 내가 그동안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세계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면 고2, 3 정도에 읽으면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2학기 때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고 이제 어느 정도 반쯤 결심을 했어요. 홈스쿨러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해요. 대신 돈 버는 법 같은 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 홈스쿨링의 경우는 신앙적인 이슈랑 겹치면서 돈 버는 거에 열심이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아는 사람이 돈 버는 세상에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루려면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식 보고 읽으라고 하기 전에 부모님이 읽으셔야 될 책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입니다.